안녕하십니까. 1086회입니다. 어제 아직 강의를 다 못 올렸지만 3일날 특강하면서도 다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법령을 좀 마무리를 못 해가지고 오늘 김기용 친구가 현수막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반드시 산지경매사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079인데 80, 81부터 해가지고 한 8개, 9개 내일까지는 다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그 3부선 평가 있잖아요. 우리 수분사 2차도 똑같습니다. 감미역, 여기 오타가 있지만 감미역, 수분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했으니까 반드시 아직까지 시간이 3일 남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보면은 수주식 문제 같은 것도 좀 올려놨고요. 수주식 문제 한 번 더 보시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업무 구정 있잖아요. 이거 유통법 업무 구정을 지금 하다가 지금 어제 제가 지금 업무 구정 보면은 구칙 4조 업무 구정과 4조 업무 구정에 대한 산지 중도면에 지정하는 사항부터 22개, 운영관리 계획서, 그러니까 대지 건물이라든지 배치사항, 그리고 부채금 상환 계획, 투자 계획, 그리고 중도면의 산지 중도면의 지정 계획, 그리고 수산물 하역 업무 운영 계획, 사업 계획, 개설 후 5년간 사업 계획, 수산물 수급 실적 비전, 전망, 관리 운영에 필요한 어떤 개설자가 위판장의 홀즈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하는 사항하고, 위에 업무 구정 22조하고 22호하고 바로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법령 같은 기는 하다가 체계를 잘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가징금하고 이 문제는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속 정리가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가트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9월 3일날 강의를 했죠. 그리고 9월 7일날 오후 3시에 9월 3일날 했고, 9월 7일날 부산에서 지금 오후 3시에 수분사 2차 대비합니다. 그리고 9월 8일날은 서울에서 하고, 그리고 특강 준비합니다. 추석 특강도 서울에서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업무 구정을 지금 했는데 좀 이렇게 미비해가지고 지금 이걸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97일 9월 7일입니다. 산지 위판장, 산지 중립, 산지 경매사, 가트로 벌칙, 벌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도 업무 구정을 저번에 1048부터 50일까지 했죠. 지금 수협에서 하고 있는 업무 구정 그거 하고, 지금 이 앞에 업무 구정 경남도에서 마산 경남도에서 강의하면서 4조하고 5조에 관계되는 걸 강의를 좀 했습니다. 하다가 다시 이제 법령을 들어왔는데 10조부터 위판장 개설자 구청장 허가를 받죠. 그러고 나서 위판장 폐쇄 6개월 전에 3개월 전에 결정, 그리고 최근 2년간 자료를 이어야 되고요. 근데 위판장 개설구역은 의왕법의 의왕이고 항만법의 항만, 그리고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 됩니다. 허가 기준이 있고요. 업무 구정과 운영 관리 계획이 명확하고 실현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건부 허가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판장 의무입니다. 개설자 의무입니다. 얘는 보면 경고 10일, 1월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제 다시 빨리 돌리고 나서 다시 해보겠는데, 그럼 이 4개를 의무인데, 산지 중도면의 거래 촉진 지원은 다른 걸 바꾸면 산지 경매사가 아니거든요. 공정한 거래, 개선 위생. 물론 이걸 하면서도 1조 목적, 2조 정의, 그리고 용어, 그리고 산지 위판장 개설자 조건 있죠. 김용의 책을 보던 시행령을 보던 시행령 3조에 보면은 산지 위판장의 개설자,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어업인, 어촌계, 그리고 위판장 개설을 위해서 조직한 법인,
5인 이상이 만드는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자본금 50 이상인 1, 4호까지 사업부터 또는 지구별, 업종별, 가공수협, 그리고 소산업 협동조합, 중앙회가 개설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산지 중립이 지정이고, 그리고 비상장은 개설자부터 허가를 받죠.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지만 비상장은 원래 개설자가 시장구조자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산지 매매 참가인의 신고, 그 다음 산지 경매사가 임명하죠. 임명하는데 지금 다르다. 그러고 나서 5조에 보면은 해수부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이 8개가 있거든요. 정책 기본 방향, 여건의 변화 전망, 품질관리, 수산물 수급관리, 유통구조 개선 및 발전 기반 조성,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서 해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지금 기본계획에 8개하고 유통발전위원회에 5개 하고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나 연도별 계획의 수립 심의하고요. 유통체계 호유라,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사항, 수산물 수급관리, 유통산업 관한 중요한 사항, 해수부 장관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이런 것까지 구분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6조의 시행계획이 있고요. 연도별 계획이죠. 그 다음에 지역별 수립을 하는 거는 시도지사까지 하네요. 시도지사가 지역별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지역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태조사를 합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이 되죠.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본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요.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가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수산물의 국내외 유통중 저자 해당, 이력주식관리 등록 포시 해당, 수산물 품질과 위생관리 해당, 그리고 수산물 생산량, 소비량, 재고량, 감모량 및 폐기량 등, 감모량도 들어가네요. 수급 해당, 그 밖에 기본계획, 연도별 계획 수립 추진 필요한 사항, 이것까지도 다 들어갑니다. 그 밖에까지도 들어가네요. 그 밖에 기본계획, 그리고 연도별 계획의 수립 추진에 필요한 사항, 이것까지 지금 실태조사에 들어갑니다. 실태조사에. 그러고 나서 해수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포합니다. 이런 게 지금 그 8조가 있거든요. 이 8조 같은 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통발전위원회가 9조가 있고요. 인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1원 1명, 20명, 그리고 성별 둘 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하죠. 그리고 3년이고 간사 1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조가 들어온 겁니다. 지금 이게. 그 다음부터 10조입니다. 10조는 이제 산지 위판장을 개설하는 조건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조, 13조 개설자의 의무. 그 다음에 13조에 보면 매매장소 제한, 2년 2천만원 이하입니다. 뱀장어죠. 물론 종자용 뱀장어는 제외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유통가격안전법,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전법과 동일한 벌칙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똑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위판장 위생관리 기준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과 협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산지 중동민의 지정입니다. 지정을 안 받고 산지 중동민이 중개 도매 업무를 하잖아요. 개설자 지정을 받지 않고. 그러면 2년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판장 개설자는 다음 각 후에 파산자나 비성년 후계인들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산지 중도민이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해당 임원인 사람, 이런 사람을 경합되면 안 되죠. 이런 사람을 산지 중도민으로 지정했어요. 그러면 업무 정지 등인데 1차는 경고 10일 1월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산지 중 임원이 지체시 해임해야 해임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냥 경고와 지정 취소가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급히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틀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제가 지금 몇 번을 보고 지금 하거든요. 굉장히 지금 헷갈리더입니다. 저도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좀 보고 저번에 경남대에서 강의한 자료와 같이 좀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산지 중도민이나 다른 중도민의 매매 참가 거래 방해하고 집단적으로 경매 입찰을 불참했잖아요. 이거 보면요. 요번에 질문이 부산에서 들어온 겁니다. 이게 행정처분이 있고요. 벌칙이 2개 다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중도민의 벌칙은 행정처분을 누가 합니까?
개설자가 행위 처분을 하죠. 주동자는 3개월. 왜냐하면 이제 그 산지 중도면은 행위 처분은 개설자가 이제 행위 처분을 합니다. 그래 돼야 되나? 그럼 주동자는 3개월 영업 정지. 그리고 2차는 지정취소. 반수는 11, 3입니다. 11, 1월, 3월입니다. 이렇게 행위 처분하고 두 개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개 받았다 해서 또 다른 벌칙이 안 받는다가 아닙니다. 그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산지 중도면은 5년, 10년이고요. 그리고 다만 법인 아니면은 3년, 10년이 될 수 있고요. 유효기간이. 다른 뒷판장에서도 역시 그 받았으면은 다른 그 프리랜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지 중도면에 그 도움을 주는 매매 참가인 한 명을 업무 구정에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매매 참가인 신고는 업무 구정에 따르고요. 그 다음 개설자 위판장에 공정하고 시소한 그리고 해수증은 정에 따라 산지 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두지 않았으면요 1차 경고 10일 1개월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그러고 나서 당연히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조 1항에 대해서 10조 1항에 대해서 둬야 되는데 안 뒀어요. 또 경매사가 아닌 사람한테 또 경매를 맡겼어요. 그러면 역시 경고 10일 1개월입니다. 그런데 이제 벌칙은 그거는 어찌 됩니까? 벌칙은 벌칙대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보면은 그 벌칙 61조에 보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위반해 가지고 산지 경매사를 임명했다든지 면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역시 16조 1항에 따라서 1항 2항이 따르죠. 2항이죠. 둬야 합니다. 둬야 하는데 안 뒀으면은 경고 10일 1개월입니다. 그런데 16조 2항과 3항을 이제 위반하여 16조 2항이죠. 자기선 합격한 사람을 산지경매사 임명하는데 각 사항을 임명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을 임명했어요. 그러면은 행정처분은 뭡니까? 경고 10일 1개월을 지금 때립니다. 경고 10일 1개월은 시장구청장이 때리겠죠. 그렇지만 별개로 또 벌칙은 받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 다음 면직도 해야 되는데 면직을 안 했습니다. 역시 사망에 따라서 가면은 이 2항 사망은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받습니다. 그래서 16조 2항과 사망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받고, 그러고 나서 산지 경매사가 아닌 사람은 경매를 아까 시켰잖아. 16조 1항에 따라서는요. 경고 10일 1개월밖에 안 받네요. 그러면은 예, 다른 벌칙은 없습니다. 예, 이것도 지금 저도 이것도 그러니까 16조 1항에 따라 가지고 경매사 아닌 사람을 경매하게 만들었어요. 두지 않았다든지 이러면은 경고 업무정지 10일 1개월입니다. 그런데 이제 산지 경매사를 위반해서 이런 어떤 비성년 후계인이나 한전 후계인 이런 사람을 임명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업무정지도 받고, 그러니까 경고 10일 1개월 업무정지도 받고, 또 벌칙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상단의 개설자는 산지 경매사가 지금 이 조항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1호에서 4호까지죠. 4호까지 되어 있으면은 면직해야 됩니다. 일단 행정처분은 경고 10일 1개월 업무정지가 받습니다. 받고 나서 또 벌칙도 1년 1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경대 자료하고 같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는 바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또 이걸 이번에 시험 볼 때 쓰려고 지금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 경매사입니다. 산지 경매사에 보면은 1, 2, 3, 4, 5가 있죠. 3, 5만 경락자 결정만 15일, 3개월, 6개월이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우선순위 10, 15, 1개월. 가격 평가 10, 15, 1개월. 정가 수입 매매 10, 15, 1개월 받습니다. 그리고 산지 경매사는 행법은 제3자 뇌물 제공죄인데 아닌 것은 뇌물 제공이 안 들어갑니다. 일단 끊고요. 왜냐면은 올리는 게 지금 부담이 가가지고 제가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